근데 지금 이게 공습 경보가 내려진 게 저희가 보니까 2016년 2월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그때 발사했거든요. 그래서 서해 최북단 백령도, 대청도에 공습 경보가 발령된 지 6년 만에 오늘 울릉도 지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양욱이 형께요.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 합의라는 걸 맺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 그런데 그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이좋게는커녕 NLL 이남에 보란 듯이 저렇게 미사일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일단요. 군사 합의 자체를 시도한 것 자체는 그것은 저는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정말 이루어졌다면은 의미가 있는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어떤 군사 합의, 사실은 군축에 가까운, 재래식 군축에 가까운 접근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군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비 통제도 있지만은 운용 통제, 그러니까 작전하는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좁히면서 긴장을 완화시키자는 겁니다. 네.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은 좋지만은요. 이게 그냥 단순히 쇼인 것과 진정성과의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서로 계속적으로 이것을 감시를 해야 됩니다. 서로 정말 이런 부분들을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 서로 감시하고 계속적으로 그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 믿되 검증하라. 믿되 trust but verify. 아, 믿되 검증하라. 검증하라. 아, 예. 근데 그런 검증을 결국은 정부에서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남북 군사 합의 자체는 형해화가 된 것이고요. 그렇게 형해화가 되고 사실 북한에게만 이득으로 작용하는 이것을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겠냐. 지금 북한이 저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합의들을 위반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끊는 식의 모습들을 보여주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되려 대한민국이 평화를 하고 있네 이렇게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할 필요는 없다. 예. 근데 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여기가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되는 건 뭐냐면요. 네네. 지금 니들 하는 행동이 군사 합의 폐기다. 이미 니들이 폐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주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갖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근데요, 저는 또 하나 놀라운 건 이런 겁니다. 북한이 그동안 지금 한국과 미국의 공군 군용기 한 240여 대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그동안 양욱 의원이 북한이 미국의 어떤 무기들이 대한민국에서 훈련을 하거나 이럴 때는 도발을 하지 않았었어요. 예. 왜? 괜히 도발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한국과 미국의 공군기가 합쳐서 240여 대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보란 듯이 도발을 감행했단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 뭡니까? 역사를 한번 보셔야 돼요. 역사를 한번 돌아볼게요. 예. 자,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도발을 했던 시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기가 1960년대 말이었습니다. 네. 68년부터 69년 사이요. 그때 예를 들어서 청와대 기습도 있었고, 뭐 울진 삼척지구 저것도 있었고, 공비도 있었고. 자, 이게 뭐냐 하면요. 당시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으로 바빴고, 우리도 베트남 전쟁에 파병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이거 한국에 신경을 못 쓸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런 말도 안 되는 도발들을 했던 것인데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이 제일 신경 쓰고 있는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네. 그다음에 대만 침공 문제, 예, 결국 예. 이제 미중 패권 문제 하에. 자, 바로 이런 맥락에서 과연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있을까? 자, 한번 계속 시도해보자. 자꾸 지금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항모 왔을 때도 미사일 네네네. 계속 발사를 했고요. 지금 사실 240여 대의 항공기, 대규모 편대군이 와서 비행하고 저 훈련을 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걸 가지고 그냥 와서 가면은 북한에 수십 톤, 혹은 하루에 거의 수백 톤의 폭탄을 퍼부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대규모의 전력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무모한 도발들을 한다? 이거 뭐냐면 미국은 못 올 거야. 미국은 이렇게 해서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 못할 거야. 네. 이런 의지를 시도하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 갈까요? 북한이 오늘 오전 8시 51분쯤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동해 쪽으로 3발을 발사한 것을 포함해서 뭐 10종의 다양한 미사일을 동해, 서해 뭐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은 탄도미사일 3발 중에 한 발이 우리 지금 그래픽에 나와 있는 것처럼 NLL 이남에 우리 쪽에 떨어진 거죠. 속초와는 불과 57km, 울릉도와는 167km 떨어진 곳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한 발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8시 55분에 울릉도 전역에는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됐고 그 공습 경보는 아직도 유지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양욱 의원님, 11월 7일이 아마 미국의 중간 선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후에서 핵실험 할 거다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정말 할까요? 저는 이게 이 미국 중간 선거나 이런 어떤 기한을 북한이 지금 노려서 하는 단계는 지났다. 네.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2016년, 17년에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화성 12호 개발부터 뭐 ICBM 화성 15호 개발까지 혹은 5차 핵실험, 6차 핵실험까지 사실 북한이 나름의 스케줄 이런 것들을 기술적인 준비를 다 맞춰놓은 상태에서 차분차분 나간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사실 북한 7차 핵실험 핵실험을 할 좋은 정치적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안 했다? 네. 이것은 미사일 자체가, 그러니까 핵 탄두 자체가 기술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거나 혹은 내부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다. 즉 제가 볼 때는 이게 미국 중간 선거를 노리고 안 노리고의 차원이 아니라 예. 북한은 자신들이 준비가 되면 곧바로 할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핵실험장 이쪽 인근은 다 이미 정리가 끝났어요. 사실 하려면 당장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결국 뭐냐면 그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 스스로의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네, 네. 저는 일단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시청자 여러분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도발을 할 때는 우리 뭐 남한을 겨냥하는 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것도 있었고 미국을 겨냥하는 뭐 SLBM, 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이런 것도 했는데 요즘 북한의 도발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겨냥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 대한민국 남한 영토를 겨냥하는 도발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뭐 미국 도발도 했다가 우리 남한 도발도 했다가 근데 지금 철저하게 남한 도발에 집중돼 있다. 양욱 의원님 뭘 원하는 겁니까? 왜 저러는 겁니까? 자, 일단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위협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의 위협을 느껴야지 그게 성공을 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혹은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 전략 핵으로 공격을 한다. 북한 ICBM 수준은요, 미국 본토에 절대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이제 화성 15하고 6차 핵실험으로 그거 나름 그것이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고 네. 미국 정상회담을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미국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거든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실제 자신들이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무기, 결국 뭐냐면 전술핵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 8차 당대회 때부터 전술핵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니 네. 올해가 돼서는 전술핵과 관련된 무기 체계들을 계속적으로 발사하고 실전 배치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결국 이것을 완성시킬 피날레는 7차 핵실험을 통해서 실제 전술핵 자체를 보여주는 거, 그 능력을 보여주는 거, 그런 것이 북한의 목표라고 하겠다. 즉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 뭐냐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보면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에서 핵을 쏘겠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핵 사용의 문턱을 푸틴이 굉장히 낮춰놓은 상황인데 이것을 사실 김정은이 이용을 하면서 대한민국과 그다음에 미국 여러 가지 국가들 국제 질서를 지금 뒤흔들고 협박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혜찬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북한의 저렇게 무모한 도발은 계속되고 있고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긴급 NSC가 열렸다고 하는데 정부 대응 이번 이 도발만큼은 그동안에 뭐 북한이 도발을 해왔을 때 아까 뭐 합참에서 경고 메시지 내고 뭐 NSC 회의가 열리고 뭐 이건 통상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이번만큼은 정부 대응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NNL 북측으로 미사일 3발을 발사해서 낙탄되게 한 것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예. 강경 대응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대응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전망해 주시는 것처럼 북한의 핵실험 언젠가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 기조와 뭐 핵실험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여러 위협 속에서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그리고 한미동맹이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게 단기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북한과의 어떤 인내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네. 그때 북한 입장에서 아무리 도발을 하고 본인들이 핵실험을 해도 대한민국이 과거처럼 무조건 대화하자, 우리가 중재자 하겠다라고 입장을 급변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통된 원칙을 가지고 북한이 먼저 평화를 향해서 손을 내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북한이 제풀에 지치는, 그래서 결국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만드는 네. 그러한 어떤 장기 레이스를 우리가 마음을 먹고 좀 돌입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 과정에서 대북 문제나 이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정부의 일관된 대응, 한미동맹의 일관된 대응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아까 한민수 대변인께서 이재명 대표가 아까 제안했던 게 어떤 거라고 하셨죠? 아, 그때는 저 대구 가서요. 대구 가서? 화재 현장이었고 예. 그때는 막 이태원 참사도 벌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건 안전대책회의였습니다. 안전대책회의를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안을 한 그렇습니다. 것이죠. 근데 그 이제 제안이 바로 거부가 됐었고요. 네. 저희도 좀 말씀드리면은 바로 이제 저희도 수석 대변인 논평으로 이번에 북한 도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군 당국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통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여기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논평도 북한을 규탄하는 아, 또 그랬군요. 강도 높은 예. 논평이 이미 나왔는데 저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유능하게 이런 위기는 또 위기 관리는 또 충분히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위기가 계속 고조돼가지고 그 피해는 또 경제적 피해랄지 우리 국민들이 안는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우리 한번 드립니다.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민주당 대변인이시니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하게 되면 보통 통상적으로 국회에서는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곤 합니다. 근데 그 결의안이라는 것은 여야가 합의가 돼야 결의안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얼마 전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규탄 결의안을 하자고 했는데 뭔가 여야가 이게 합의가 안 돼서 결의안이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자 규탄 결의안을 채택합시다라고 제안하면 민주당 차원에서 응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 사안은 이제 원내 상황이기 때문에 원내 대표도 있고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관련된 결의안 채택 부분을 제안한다면은 충분히 또 논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겠다. 근데 양욱 의원께서는 그럼 이 북한의 이 아침에 도발이 있었고 이제 예. 7차 핵실험도 임박해 있다고 하고 우리 군의 대응도 NLL 이북에 지금 정밀 미사일 3발을 아까 떨어뜨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상의 뭔가 어떤 우발적인 충돌이 또 이어질 가능성은 없겠죠, 설마? 아니요, 근데 지금 정말 아닙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게 하는 행동들이 보면요, 지금 거의 모든 도발을 다 가지고 와서 긴장을 최대치로 높여가려고 할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사실 되게 걱정했던 거는요, 지난주 정도, 지지난주까지 NLL 쪽에서 막 계속 포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분명히 DMZ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자 이게 도발이 뭐 미사일 한두 발 쏘고 앞으로 끝나겠지가 아니라, 자 앞으로 북한의 이러한 행동들이 더 고조가 되면 고조가 됐지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양욱 의원님, 전 걱정되는 게 북한은 그동안에 보면 나발을 향한 도발의 그 수준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럼 오늘 이제 NLL 이남 우리 바닷가에 어떻게 보면 미사일을 떨어뜨렸다. 예. 그럼 여기서 도발 수위를 더 높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발수를 높이게 되면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예를 들어서 밤이나 새벽이나 이런 때 미사일 발사를 하거나 네. 뭐 혹은 지금 이렇게 NLL을 향해서 저렇게 하듯이 마치 뭐 예를 들어서 연평도라든가 이런 곳에 관한 공격도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3발 정도를 떨구면서 북한에게 비례 대응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굉장히 더욱더 강력한 선언 전략과 예. 그다음에 소위 한미 동맹이 얼마나 굳건한지 그런 부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즉 뭐냐면요, 혹시 2015년 기억하십니까? 그 북한이 그 우리에게 목함질의 도발을 하고 포격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북한이 그 포탄을 쐈을 때 30여 발의 저 자주포를 발사해가지고 제압을 했던 게 지금 김승겸 합참의장이에요. 당시에 이제 사단장이셨는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예. 자,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건 뭐냐 하면요. 뭘 보여주면 됩니까? 미국과 함께 미국에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유엔사 차원에서 확실하게 응원을 받는 겁니다. 자, 한국 원하는 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제대로 뒤에서 우리는 밀어주겠다라고 네. 하는 이런 메시지를 확인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지금 뭐 당장 가능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하면서 한미의 대응이 전혀 흔들림이 없고 이것은 자칫 잘못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이 김정은 정권에게 굉장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양국이 같이 그 경고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양욱 의원님 말씀대로 북한이 무서워하는 거는 사실 우리 뭐 대한민국도 무서워하지만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자, 이번 북한의 도발은 뭐 굉장한 큰 도발이다. 우리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더 이상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에 북한이 온전치 않을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또 나올 필요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장해찬 이사장님, 대통령실도 고민을 좀 하고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도발이 아니라 예. 뭐 제가 도발에 일반적이다, 비일반적이다라는 걸 붙이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만 NLL 이남으로 지금 미사일을 쏘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뭐꼭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도 미군의 책임 있는 관계자 등의 어떤 비중 있는 메시지가 나오게 될 경우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북한이 지금 사실상 얼마나 빈번하게 우리가 맺었던 군사 합의를 일상적으로 어기고 있는가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서요. 국제사회에서 함께 또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 등이 발표되는 방향으로 외교전을 펼치는 데도 정부가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부도 이번만큼은 뭐 그냥 쉽게 통상적인 대응 매뉴얼에 따라 지나가진 않지 않겠습니까?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